네, 올해와는 내년이 좀 달라야 되겠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힘을 실는 증권사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김영일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내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율이 뭐 지금 현재 1,485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한국 증시의 이런 뭐 약세 전반적인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간으로도 좀 약세고요. 네. 12월 들어서도 지금 대략 한 3% 정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고 네. 그 일본도 대략 한 4% 정도 조금 12월엔 좀 올랐습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의 조금 리스크가 좀 일정 부분은 조금 연말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들이 예상보다 조금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거에 대한 대외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리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진다는 거죠. 다들 조금씩 미국 특히 기준금리 인하 속도나 뭐 횟수를 늦추거나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의증시가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지금 전국 불안도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내년은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환경은 좀 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시장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좀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시장을 볼 때 사실은 그 무역 분쟁과 관련된 리스크를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네. 과연 시장이 내년도에 무역 분쟁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 정도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반영을 했고요. 네. 금번 같은 경우도 2,900포인트부터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조금 반영하는 지수 때는 대략 한 2,300포인트 내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부담은 좀 있지만 좀 미리 조금 시장은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어서요. 내년도 환경은 안 좋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기회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내년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주요국들이 미국의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낮아진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면서 시장은 오히려 조금 오히려 대외 변수는 불안정하지만 주가는 조금 올라가게 되는 흐름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라는 게 뭐 현재 상황을 좀 미리 반영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더 과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도리어 내년이 되면 주가는 실제 상황하고 달리 오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분기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하죠? 대부분 상저하고를 말씀하시던데 대신도 비슷합니까? 대신증권은 상고하저를 보고 상고하저를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좀 높고 네. 하반기는 낮다기보다는 하반기는 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에 조금 각각의 분기별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1분기에는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주요국들의 재정 정책 쪽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미국 쪽보다는 미국이 아닌 쪽에 대한 시장 심리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는 요인이고요. 2분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이 아마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쪽이 조금은 좀 기대 요인들이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미국 경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1분기 중에 조금 약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보다는 오히려 조금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하는 쪽으로 상반기 중에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증권사들하고 달리 대신증권은 이제
상고 하저를 예상하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상반기에 증시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더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안 나오면 하반기로 그 상승세가 늦춰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상반기에 해당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면 아마도 그 요인은 미국 경기가 뭐 지나치게 나빠지게 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아마 저희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좀 하반기엔 조금 상반기보다 조금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보이고는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이나 네. 그리고 이제 금리 환경,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상반기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은 한국 증시가 나올 거다. 이거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사실은 한 1년 정도 후부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대략 한 1년 정도 후에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는 트럼프 취임을 한 이후에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좀 주가가 선반영을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상당히 싼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 주가가 이제 상반기에 올라가냐 아니면 하반기에 좀 올라가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논점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도가 올해보다 좀 환경은 조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증권 내년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오지 않는 약달러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이 눈길을 좀 끌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485원도 찍고 지금 현재는 1,484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년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환율, 원달러 환율은 약세 요인이 강합니다. 환율이 네네. 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조금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 좀 가파르게 좀 움직이는 이유들은 네. 뭐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아마 대내적인 뭐 요인들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단발성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나라의 환율은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길어도 한두 달 내에는 네.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경기나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조금 내년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 쪽 경기가 워낙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조금 빠지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주요국들이 재정 정책이라든지 네. 뭐 주요 이제 부양책을 좀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는 신흥국 또는 이제 미국 이외의 선진국들의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현재 이제 원화 약세 속도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상반기 중에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환율 수준을 1,400원대로 가정을 하고 그냥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1,3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내려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400원대 좀 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정책 얘기를 좀 해보죠. 12월 달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뭐 세 차례, 네 차례 뭐 이렇게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두 차례 이하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시기도 뒤로 좀 늦춰지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게 이렇게 늦춰지고 횟수가 줄어드는 게 증시에는 악재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올해 한 4번 정도 연준에서 내년에 한 4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12월 점도표를 나온 거를 보게 되면 네. 내년 한 2번 정도 보고 있고요. 시장은 조금 더 세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금 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내년 3월에 한 번, 네. 그리고 내년 12월에 한 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조금 많이 밀리는 쪽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조금 시장의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회수를 좀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네. 사실은 신흥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 환경이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압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도 아마 1분기 정도를 들어가게 되면 아마 뭐 물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현재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뭐 내년도에 한 3번 정도 인하하는 쪽으로 좀 바뀌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좀 연준의 매파적인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쏠림 현상들은 아마도 1분기 중에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 게 다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번 변했으니까요. 내년에 지금 한 2차례 정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 12월이니까 12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차례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밀어놨는데 내년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몇 차례 정도 할 것이냐,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한 금융시장의 관심이잖아요. 이 사실은 엔캐리 자금들이 네. 이제 청산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도 상당히 좀 중요한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2월 BOJ에서 그 우에다 총재가 이제 춘투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춘투 데이터 이게 이제 봄에 이제 임금 협상하는 걸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조금 지연하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인식을 좀 주면서 엔화가 조금 상당히 좀 약세로 현재 좀 가고 있고 엔화 약세 가는 흐름들이 사실은 국내 쪽의 환율에도 좀 영향을 일정 부분은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BOJ 입장에서는 네. 2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엔화가 추가로 좀 빠르게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환율 방어 차원에서 기존에 좀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금리 인상 네네. 쪽의 속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대략 한 2번 정도 좀 금리를 조금 인상하지 않을까 일본 쪽은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저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중국인가요? 중국 쪽에서는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글로벌 관련된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나 스케줄 자체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늦춰지는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만한 동력을 찾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여타 국가들, 뭐 신흥국 쪽, 국내 포함을 해서 쪽의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 쪽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저점을 통과한 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에서 4%로 늘리겠다. 이 네네. 이야기는 실제 이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이 지금은 다소 조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진행해 오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제 데이터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좋게 나온 흐름이 나오면 이 부분은 아마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이클상으로 아마 상반기는 중국 쪽의 경기가 조금 증시 입장에서 네. 보게 되면 조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양책에 의해서 예. 긍정적인 요소가 상반기에는 중국에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 변수를 다 봤거든요. 국내로 돌아와서
당장은 이제 제가 대신증권 보고서 보니까 키 테마를 좀 선정하신 게 있던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결국엔 트럼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키 테마로 보고 계세요? 대외 환경에서 이제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대외 환경의 변화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산업군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은 그 탈글로벌화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일단은 중국을 글로벌 교역에서 좀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들 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네. 산업들 내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으로는 아마 조선업이 일단은 미국 쪽의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좀 모멘텀이 현재 좀 좋은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기존에 이제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주가 과거엔 좀 없다가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MR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업황을 보게 되면 조선 쪽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으로는 저희는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의 제약업체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생물보안법이 실제로 좀 추진이 됐을 때 아마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바이오 클러스터를 이미 좀 구축을 조금 해놓은 상태고요.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중국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결국에는 글로벌 교육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들이 아마 생산성을 상당히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AI라든지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도 이러한 이제 AI나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생산성 향상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잘하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한 세 가지 파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엔비디아의 질주는 계속 될 걸로 보세요?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고 하면 사실 바로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떠올리고 그 밸류 체인을 보지 않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AI로 이제 전환을 하는 네. AI 전환의 시대에 이제 초기에 저희는 지금 위치해 있고 모든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인프라를 좀 많이 깔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린 이후부터는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제 뭐 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AI와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까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조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올해 이제 엔비디아를 선호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아마도 그 이후에 아까 네. 인프라 이후에 실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AI와 관련된 기계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도에는 엔비디아의 큰 캐파를 조금 좀 채워가는 쪽으로 네. 좀 새롭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드웨어에서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과정이 내년엔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국내도 그런 흐름을 같이 탈 걸로 보십니까? 국내도 아마 네. 그런 흐름들이 조금 연장선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보고 있고 네.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력과 관련된 파트들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올해. 그 부분들도 내년에는 여전히 좀 좋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은 AI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느냐,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볼 수 있고, 네. 국내 역시 뭐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뽑으신 테마 2025년 대신증권에서 뽑은 테마에 K컬처도 들어 있습니다. 엔터 업종 관심 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네. 글로벌 교역이 줄어든다. 탈글로벌화라는 게 내년도의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탈글로벌화에서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산업들, 성장하는 산업들의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글로벌 교역 자체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실물단의 교역에는 관세가 부과가 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컨텐츠나 이런 네네. 쪽은 이제 사실은 관세에선 조금은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국내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 실제 이제 제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글로벌 교육 감소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고 최근에 이제 K컬처 관련된 해외 쪽에서의 지금 인식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수출주 측면에서 딱 보게 되면은 사실은 K컬처가 내년도에 상당히 매력적인 업종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 주식시장 대응 전략을 좀 짜보고 싶은데 이걸 좀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1분기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두려움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거는 외환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좀 놓고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나 미국 쪽의 관세 정책의 아주 나쁜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지수대는 대략 2,3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혹시라도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테마가 되는데 네. 해당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게 맞고요. 아마 2분기에는 조금 반도체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조금 2분기에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의 불확실성들이 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껴갈 수 있는 업종들 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 아마도 내년도 1년은 좀 대응을 잘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관세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K컬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내년 1분기 상반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김영일 센터장과 함께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